자,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을 올려줬던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미국 부채 한도 2년 인상 합의. 30일 표결 여야 반발 가능성.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시장을 올려줬던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미국 부채 한도 2년 인상 합의. 30일 표결 여야 반발 가능성.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악재, 리스크 중에 하나였던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잠정 합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뭐 미국 부채 한도 2년 인상 합의다 해서 30일 표결이고 여야 반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 상원, 하원, 의회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통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전화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합의를 했냐면 그걸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추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의회로 넘겼다는 겁니다. 넘겨서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 될지 요거는 31일 날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공화당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2년 동안 너네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상향 및 같은 기간 정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바이든 정부 얘네 지출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2024년도 내년 지출을 동결하자. 너네가 지금 올리고 싶은 부채 한도 상향을 올려줄게, 상향해줄게. 대신 내년 지출도 동결을 하자.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 2025년도 예산 증액에 상한선을 부과했어요. 얼마 이상 못 올리게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왔을까? 공화당 쪽에서 요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푸드 스탬프라고. 이제 푸드 스탬프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좀 이제 저소득층, 우리 스타님 미국 사시니까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세요. 코인 이슈보다 또 더 자세하게 또 알고 계시니까. 푸드 스탬프가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 이분들한테 식량, 식료품들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쿠폰이나 뭐 전자카드 형태로 이렇게 식비를 제공하는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노숙자분들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정부에서 이제 밥 사 먹게끔 어떻게 보면 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식사값을. 지원해주는데 뭐 쿠폰이나 전자카드. 근데 이제 이게 이베이에서 중고로 막 판매가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이야. 근데 요거를 이제 쿠폰이나 전자카드 형태로 받았어. 근데 이걸 만약 분실했대. 훼손됐대. 거짓 신고를 해놓고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베이에 팔고 달러로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문제화가 됐었는데 요게 이제 푸드 스탬프입니다.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푸드 스탬프를 주는 거를 원할까 아니면 반대할까? 반대하겠죠. 왜 반대해요? 어차피 이거 정부의 재정 정책이다. 요거 푸드 스탬프 돈 얼마 줘야 돼? 부채 한도 좀 늘리자. 정부의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하겠죠. 근데 요거 쉽게 건드렸다가 우리 내년에 있는 대선 공화당 힘들 수 있겠죠. 저소득층의 표심을 잃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 복지 수혜자한테 주는 거 좋아. 연령대가 19살부터 49까지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54살까지 주자. 그러면 좀 더 많은 연령대를 주자. 대신 말장난입니다. 대신 이거 주는 요건을 강화시키자. 너네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한테만 줘야 되고 요건을 강화시키고 지급하는 대상은 늘리자. 말장난 하는 거죠. 요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요거를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우리 키트 무료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걸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예산안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한 300억 달러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환수 처리하자. 너네 300억 달러 어차피 이거 끝나잖아. 코로나19 요거 환수 처리하자. 그거랑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요거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원하는 거를 얻었어. 민주당은 뭘 얻었을까? 민주당에서는 원하는 부채 한도를 상향했죠. 공화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어떻게 했다?
우리가 공화당 의견도 들어가지고 국정 운영을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명분을 획득했죠. 자, 그러면 공화당 쪽에서는 뭐를 획득했을까? 부채 한도 상한선을 걸었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너네 부채 한도 이거 이상 못 올릴 거야. 걸어놓고 민주당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우리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명분을 획득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서로 윈윈하는, 얻을 거 얻고 내줄 거 내주고. 그러니까 좀 깊게 얘기를 드리자면, 디테일하게 드리자면, 밀었다. 부채 한도 협상을 밀었다. 이번에 그냥 상향 조정해주고 대신 다음 정권 때 우리가 뭐 트럼프가 될 건지 아니면 뭐 그 론스티스였나? 이름이? 헷갈립니다. 그분이 될 건지 만약에 우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부채 한도를 더 늘릴 거고, 그리고 바이든이 한다고 하면은 상한선 걸어놓고 못하게 할 거고. 그래서 공화당 입장에서도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 상한선 걸었다, 거기에 의미를 뒀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향을 했다. 서로 이렇게 논아 가지는, 반반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이제 합의를 한 건데, 아직까지 된 게 아닙니다. 확정이 됐다, 이게 뭐 통과가 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30일 표결, 상원에서 이제 좀 고리타분한, 좀 이게 뭐랄까, 막 뭐라 그래, 좀 한 분씩 다 계시죠. 이런 분들이 반대를 또 틀 수가 있어. 그래서 양당의 강경파들, 이분들을 설득하는 게 변수가 될 건데, 자, 그러면 서로 명분을 획득했고 서로 좋은 식으로 갔어. 자, 우리가 요거에 이 최종 합의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자산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자, 디테일하게 보시면 2024년도에 부채 한도 상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상한선을 두는데, 국방비랑 퇴역군인 지원비, 쉽게 말해서 국방에 들어가는 비용만은 어떻게 해요? 건들지 않겠다. 서로 민주당과 공화당과 협의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국방비 관련해서는 건드리지 않을게. 항상 공화당 입장이 뭐였냐면, 복지 지출은 줄이자. 근데 우리 미국의 안보 예산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늘리자 라는 주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보시면은 우리 그 미국의 무기라던가 아니면 제조 산업이라던가 이런 막 폭탄이라던가 방위산업, 방산업의 공장들, 제조 시설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죠? 미국의 무기 공장이라던가 뭐 군수 공장, 이런 것들이, 공업단지, 러스벨트에도 많이 몰려 있고, 여러 군데 많이 몰려 있지만, 미국의 이런 내노라 하는 뒤집어지는 무기 기업들의 자금줄, 누구를 대주고 있다? 무슨 당? 공화당의 자금줄을 대주고 있다.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국방비, 방위 산업이 성장하는 거를 좋아할까? 아니면 방위 쪽으로는 돈을 안 쓰는 게 좋을까? 당연히 방위 쪽으로 성장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도 정치 자금 더 끌어당기려면 국방비에서는 수용을 해줘야 돼. 우호적으로 가야 돼. 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러우 전쟁에 필요한 우크라이나한테 막 이제 그 자금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죠. 이런 이유가 뭘까? 진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막 딱하게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도와주자, 러시아를 막 견제하자, 그 목적만 있었을까? 재정을 그만큼 땡겨 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번 연도 1월 7일이었나 17일이었나 1월 중순 이후부터는 미국이 어땠다?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계속해서 늘릴 수가 없는 상태였다.
지네들이 갖고 있었던 뭐 부채라던가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알뜰살뜰 써서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디서라도 돈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러우 전쟁이 됐던 무슨 전쟁이 됐던 계속해서 자금을 땡길 수 있는 어쩔 수 없게끔 통과할 수밖에 없게끔 예를 들어서 하원에서 그 재정 정책을 딱 그 안을 이제 그 제출을 했는데 얘네들이 통과를 안 해줘. 그러면 거기다 중국 이슈를 껴넣는 겁니다. 야 봐라 중국과 미국이 지금 싸우기 일부 직전인데 요거 제출 안 해줄 거야? 통과 안 해줄 거야? 공화당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국방비나 안보에 관련된 이런 비용들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뭐 부채한도 협상해가지고 24년도에 동결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 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실망했어요. 우리 코인이나 주식이 많이 안 오른 거 아닌가요? 생각하셨던 분들은 개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따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작년에 우리 코인 이슈 방송을 보셨던 분들 복습 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인 이슈가 작년에 요 주식을 추천을 해드렸었어. 그게 뭘까? 블록 경제와의 진입을 했고, 우리 서로 친한 블록들끼리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이 주식들 많이 오를 겁니다. 말씀드렸던 거. 김도현님, 방산, 그렇죠. 폭풍 속으로님, 바다산책, 방산주, 방위산업. 왜? 블록 경제, 우리 친한 애들끼리만 서로 지내자, 착하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수입 수출하고 지내자. 그러면 당연히 나라끼리 트러블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방비에 더 많은 지출이 들어갈 거고 방산 관련된 이런 주들이 올라갈 거다. 높아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블록 경제 들어서면 큰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커야 됩니다. 그 뜻은 국방력도 높아져야 된다. 세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코인 이슈가 작년부터 이렇게 방산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다 여기야 이제 맞물리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이런 식으로 됐어. 이제 2023, 24, 25까지 국방비 관련해서 건드리지 않겠대.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에 어떠한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방산업이 우리 큰 폭으로 성장할 거다. 방산업이 앞으로 그 대세주가 될 거다. 요 관련해서 우리 1년 전부터 배웠고 이미.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볼게요. 2024년도 뭐가 나올 거다?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방비부터 시작해서 방산 요거 관련된 비용. 지리학적으로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런 분쟁이 나면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는 카드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협상 들어가면서 어떻게 된다? 재정정책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고 집권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선 카드 역할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내년에는 지리학적 위기가 반드시 굉장히 크게 일어날 거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로 전쟁한다 그래서 뭐 러시아가 이득을 취하려고 뭐 우크라이나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렇게들 얘기하시죠. 의미 없습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제일 큰 수혜주는 미국이다. 미국이 미친 듯이 유럽 마켓, 천연가스, 원유 다 가져가고 있죠. 무기 수출 뒤집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대만 분쟁 난다 뭐 한다 하고 있죠. 중국과 대만 분쟁이 나.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중간에서 또 누가 수혜 역할을 가져갈 수 있을까? 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의 반도체를 키워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 자, 거기다가 또 우리 중동 문제까지 있죠. 지금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단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 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서로 뭐 4차, 5차 전쟁까지 뭐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서로 이런 식으로 투닥투닥해. 그럼 어떻게 될까? 중동에 있는 원유가
제대로 조달이 될까? 중국과 아니면 다른 국가들한테 제대로 조달이 돼서 중동에 있는 원유 가격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우디 아람코 원유 제대로 팔 수 있을까? 오펙 플러스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기관들이라던가 국가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A라는 국가야. 중동의 아람코 기업과 1년짜리 원유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12월까지 원유를 얼마만큼 갖다 주세요. 계약을 했는데 이게 차질이 생겼네.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2배 비싸게 원유 계약을 맺어. 우리는 언제까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 2배 비싸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A라는 국가는? A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B라는 기업, C라는 뭐 개인들, 기관들 무조건 2배 비싸도 써야겠죠. 그러면 중동의 분쟁이 터지면 누가 수혜를 가져간다? 미국이 가져간다. 이해되셨나요? 내년에는 지리학적 위기 터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러우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 대만 분쟁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중동과의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뭐 제3회 4회 뭐 화약고 이런 뭐 콩고강이라던가 막 이런 그 트러블 많은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도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국방비는 지출이 또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뭐라 그럴까 변수나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하던 비트코인 투자를 하던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채한도 협상으로 인해서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좀 뭐라 그럴까 지리학적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뭐 부채한도 협상을 해서 뭐 매년마다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시고 뭐 시장에 어떻게 뭐 영향을 주고 의미 없다는 거. 의미 없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